전문가를 모셔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이 과연 매장 가능성이 있는 건지 경제성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어제 정보 발표 보면요.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 이 물리 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140억 배럴이라고 하면 이 딱 감이 오진 않는데 어느 정도 되는 양인가요? 140억 배럴은 보통 우리가 석유를 탐사하고 개발하는 사이즈로 봤을 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들이 그래요? 예. 보통 큰 사이즈다 그러면 한 10억 배럴 정도 매장량이 있으면 초자이언트라 그러고 요즘에는 1억 배럴 이상이면 자이언트라 그러거든요. 오. 그러니까 140억 배럴은 그거의 140배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큰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요. 이 140억 배럴의 규모는 2,000조가 넘는 양이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정도의 가치인데 이 그 정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정확히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만약 이걸 성공적으로 탐사하게 된다면 예. 지금 서부 텍사스 중진유 가격이 $77 정도 하니까 두 예. 개를 곱해보면 그 양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 그것이 아직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외국 업체에서 이제 평가를 했던 물리 탐사 결과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물리 탐사 결과란 게 석유 매장 가능성을 확인한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거기서 석유가 나온다. 요걸 확인하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물리 탐사는 석유가 있을 만한 좋은 구조를 찾는 것입니다. 예. 인공지진파 탐사 또는 탄성파 탐사라고 하는데 예. 그게 실제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시추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추공을 꽂아서 뽑아봐야 된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석유 탐사하고 상업 생산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가능성만 보고는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석유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추공을 몇 개 더 뚫어서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총 부존량은 얼마고 그리고 상업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20%를 또 생산한다면 실제 우리가 상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매장량은 몇 배럴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20년 동안 생산하게 된다면 이는 생산 계획으로 이는 생산 시설을 가지고 최종 생산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려면 반드시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시추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심해 시추는 시추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예. 1,000억 정도 드는 것은 작은 액수입니다. 실제는 그래요? 그거보다 조금 더 들 것입니다. 시추공 하나 꼽는데 보니까 개발 성공률이 20% 정도라고 어제 정부에서 보고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 이 네. 20% 성공률이라고 하면 이게 높은 겁니까? 아니면은 낮은 겁니까? 20% 성공률은 보통의 우리가 해외 유전 개발을 하든 국내 유전 개발을 평가를 해보면 대부분 20에서 한 35% 정도 나옵니다. 예. 그와 같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석유가 있으려면 일단 석유가 생성이 돼야 됩니다. 예. 그 생성이 되는 것은 이제 근원암이 있느냐 없느냐, 즉 유기물 함량이 높은 어떤 지층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해야 되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석유가 생성되면 이동하다가 어느 한 곳에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모일 수 있는 구조, 지금 얘기하는 그런 구조가 있느냐. 세 번째는 그런 구조가 있더라도 위로 다 채워나가면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덮개암으로 잘 예. 덮여 있느냐. 그리고 그 지층이 석유를 잘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품질이 좋냐. 그걸 갖다가 다 확률적으로 퍼센트로 계산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그 네 개를 다 곱하면 당연히 확률은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예. 우리가 그 정도 숫자를 가지게 됩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예. 숫자상으로는 20%가 나와도 이게 사실은 확률적으로 보면 실패할 확률도 높은 거잖아요. 80%가 실패니까. 당연하죠. 그렇다고 보더라도 지금 돈을 투자해서 탐사 시추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에너지 자원은 그만큼 또 중요하고 국가 예. 경쟁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정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 상업 생산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 걸리는 이유는 이게 경제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첫 시추공에 시추를 하면서 그 있다 없다만 알게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최소한 한 서너 개는 더 뚫어봐야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는지 압니다. 예. 그리고 나서 석유가 총 이 정도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 팀에는 또 개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를 상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옵션이 좀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면 한 100가지는 됩니다. 그중에서 그래요? 우리가 가장 좋은 거 한 서너 가지를 최종 선택하고 그 서너 가지를 정밀 분석해서 우리가 최종 A 안으로 가자 예. 했으면 그거까지 결정하는 데 한 3, 4년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수많은 생산 시설, 우리가 말하는 해양 플랜트라고 말하는 수많은 생산 시설을 다 건조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계획서도 작성해야 되고 입찰도 해야 되고 건설해서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8년에서 10년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수님. 심해 유전이기 때문에 이게 바닷속 깊숙한 곳까지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시추공이. 네, 맞습니다. 이 지진 해일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 지진이나 해일 말씀하시나요? 예, 예. 그와 같은 위험 요소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오히려 심해에서 하기 때문에 예. 기초 비용이 비싸고 우리가 바다에서 작업을 하려면 모든 것 자기가 정 위치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예. 바다에서 그 정 위치 그 파도나 해류 때문에 정 위치 유지하는 게 어렵고요. 또 알겠습니다. 육상에서 만약 사고가 나면 우리가 사방으로 도망갈 수 있는데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다 바다에 빠지고 예. 그 인명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상 어려움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큰 그 바다에서 우리가 작은 시추공 하나 뚫는다고 알겠습니다. 해서 거기서 뭐 해일이나 지진이 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